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2022년 6월 34번 들어가겠습니다. 이 이제 교향곡 같은 거 있죠. 음악. 교향곡은 그 굉장히 일관되고 단순한 구조 속에서 복잡한 전개를 한다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양식이 이게 푸가인데, 이 푸가라는 건 제가 이렇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음악이어서 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이제 발전시킨 거죠. 예, 어떠한 양식으로. 보통 이제 앞쪽에서 시작할 때 이제 주제 파트는 굉장히 단순한 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전개가 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앤서 부분이랑 이렇게 나뉘어져요. 이렇게 대주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답변하는 부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그렇게 바뀔수록 5도, 7도 이렇게 화성에서 차이가 생기면서부터 단순한 구조를 완전히 뒤바꾸는 게 아니라 단순한 구조의 음의 높낮이나 이런 거를 변형시키면서부터 굉장히 화려하고 복잡하게 쫙 전개가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전개라는 겁니다. 음악에서 디벨롭먼트는 전개입니다. 전개부는 굉장히 복잡하고 화려하다. 별날 수 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에 의한 푸가라고 하는 음악의 한 장르죠. 푸가는 일루스트레이트 보여주죠. 이러한 전개 과정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의 멜로디 라인 있죠. 하나의 멜로디 라인이 때때로는 핸드폰 소수의 음표가 was all 전부였을 때, 뭐의 전부였다? 그 작곡가가 필요로 하는 그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러니까 작곡가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멜로디 라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그게 전개가 되면서부터 7도, 5도 이렇게 화음이 바뀌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음악의 파트들이 이렇게 피아노 연주하면서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한 구조가. 자, 이러한 멋진 작품에는요, 자, 굉장히 일관된 구조 속에 복잡한 전개의 수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루드위크 반 베토벤의 유명한 5번 교향곡 있죠. 예, 운명이겠죠. 이건 제공합니다. 정말 특별한 예시를. 익셉션은 이례적인 또는 특별한. 얼마나 많은 마일리지죠. 예, 얼마나 많은 마일리지를, 이익이란 뜻입니다. 이 클래식 작곡가가 얻어낼 수 있는지. 자, 아웃오브는 추천입니다. 어디에서? 아주 소수의 음표로부터 또는 단순한 리듬의 탭으로부터. 요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소수의 음표로부터 작곡가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전개해낸다는 겁니다. 자, 빠바바밤이 가시죠. 그죠? 예. 자, 오프닝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음악이 다다다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somewhere 어딘가에서 또 다른 곳에서 듣게 되는 이 다다다덤은 appear 뭐뭐처럼 보인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자, throughout은 내내죠. 자, 나돈니 보돌서입니다. 이 오프닝하는 악장뿐만 아니라 뒤에 남아있는 세 개의 악장, 그리고 마치 일종의 반복 악구인 것처럼, 그리고 다 연결되어 있는 실인 것처럼 거기서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데 그 방식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똑같은 리듬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합니다. 음의 높낮이, 도를 갖다가 뭐 시로 바꾼다, 이렇게 음을 도를 바꿔가지고요. 예, 음도를 바꿔가지고요. 자, 저 스테이지는 마치 뭐뭐처럼이죠. 우리가 그림을 창조하는 데 들어간 굉장히 복잡한 붓질이죠. 붓놀림을 항상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알아차리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베토벤이 계속 발견할 수 있었는지, 신선한 사용은 다양한,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변조를 만들어낸 거죠. 또 뭐에 대해서? 자, 여기 보시면 모토라는 말 있죠. 반복 악구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의 반복 악구에 어떻게 이렇게 신선한 여러 가지 사용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의 이러한 재료를 거대하고 일관된 스테이트먼트 이야기로 발전시켜 나갔는지,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굉장한 심포니, 교향곡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즐거움의 상당 부분은 바로 그 교향곡 이면에 숨겨져 있는, 뒤에 있는 엄청난 창의성으로부터 유래된다는 거죠. 스탬프는 뭐뭐로부터 발생한다. 자, 이 거대한 창의성은요, 바로 보다
음악적인 아이디어의 인상 깊은 전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개가 바로 굉장히 다양성, 그 다음에 창의성, 독창성. 그래서 인벤티브니스하고 여기 프레시 유즈하고 같은 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이번엔 5번은 스킵하고 36번 갑니다. 자, 화석 기록이요. 어떤 진화의 증거를 제공해 주고요. 또는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허용합니다. 예, 어떤 기존에 있던 진화 이론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도 허용합니다. 자, 위아래 내용, 이게 위의 내용이고요. 이게 밑에 내용입니다. 화석의 기록은요. 진화의 증거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화석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은 어떤 주로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원어브 다음에 복수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뭐뭐의 이야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다? 우리가 화석에 있는 기록들을 보면은 아, 진화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내용의 핵심은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건데 화석을 통해서 그전에 있던 어떤 화석의 이론이 새로운 어떤 화석이 발견됨으로써 아, 이제 생물체가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화석 이론을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화석이 하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체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명사가 앞에 나오고 자동사가 나왔죠. 그리고 대시 나오잖아요. 또는 여기 밑에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이게 저기 수동태가 나왔죠. 자동사나 수동태는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관계대명사 생략돼 있는데 이렇게 여기 있는 이 관계대명사 여기 있는 관계대명사 문장 구조가 똑같아요.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수식이 앞에 이렇게 꾸미는 겁니다. 자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생명체들이 과거에 존재했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꾸며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까지. 자 홀스 말의 경우에서처럼 공통된 ancestor 조상으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certain 어떤 특정한 feature는 특정한 특징의 변화를 보여주는 연속적인 변화들은 되죠? 많은 화석에서 보여집니다. 발견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진화가 나타나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는 또 별개로. 아, 진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는 또 별개로요. 이거 두 번째 얘기죠. 화석 기록은 또 진화 이론으로부터 만들어져 있는 어떤 예측을 그게 맞는지 틀렸는지 테스트하는 것을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론이 예측을 했습니다. 단세포 유기체가 다세포 유기체 이전에 이미 진화했었다. 그러니까 단세포가 먼저 나오고 다세포가 나중에 나왔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어요. 이론이. 자, 화석의 기록은요.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할 수 있죠. 다세포 유기체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이 토양의 층에서 바로 뭐냐면 단세포 유기체가 처음 등장한 한 몇백만 년 이후에 지구의 토양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먼저 몇백만 년 전에 나타났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노트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자 이것도 똑같아요. 명사, 자동사, 대시 이렇게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정반대가 발견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항상 있다. 그래서 만약에 굳이 자신이 이거를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쓰고 싶어요. 요렇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쓰셔도 됩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예, 요렇게 쓰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데나 써도 된다는 걸 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 볼게요. 자, 방금 전의 내용은 뭐다? 아, 정반대가 발견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주목해라. 만약에 다세포 유기체가요. 단세포 유기체 이전에 진화했었더라는 것이 발견되면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거는 어법이 진짜 많아요. 여기 지문을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if 가정법입니다. 월 가정법 과거니까요. 예, 여기 주절에 주어 다음에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어죠. 예, 이게 가정법 과거입니다. 가정법 과거는 주어 다음에 그죠? 과거 동사가 오죠. 예, 비동사는 보통 월 쓰죠. 그리고 나면 주절에는 주어 다음에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죠. 요렇게. 예. have pp나 had pp 같은 완료 형태를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은 뭐냐면요. 발견됐죠. 다세포 유기체가 발견이 된 거는 과거입니다. 그런데 단세포 유기체 전에 진화했더라는 것이 발견됐죠. 이건 화석으로 발견됐겠죠. 그러면 이 다세포 유기체가 발견된 것보다 진화한 것은 그 이전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면 완료 부정사라고 그러죠.
완료 부정사는 주절의 시제보다 예, 과거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씁니까? to have bp를 쓰죠. 이것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렇게 그 이전에 진화했었더라는 것이 발견된다면 그러면 진화의 이론은 거부당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예, 이 지문은 많이 중요하니까 꼭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좋은 과학 이론은 항상 거부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합니다. 예, 좋죠? 자, 그 다음에 the fact 나옵니다. 주어고요. 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수식이에요. 해볼까요? 우리가 화석 기록에 무수히 많은 검사, 조사에서 이러한 경우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은 진화 이론의 그러한 논거를 오히려 강화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과학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화석이 딱 나와가지고 기존에 있던 이론과 맞지 않으면 그 전의 이론은 확 바뀌는 거예요. 진화 이론이 거부당하는 거죠. 그렇지만 요 밑에 보시면요. 화석 기록에서 그와 같은 어떤 그 조사를 했는데 그런 경우들을 찾지 못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이론이 강화되는 거겠죠. 예. 자, 37번 한번 볼게요. 이 양날의 검이라는 것은 장단점이라는 뜻이에요. 이 매몰 비용은 뭐냐면 주식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돈을 넣어서 투자를 했는데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돈 넣은 게 아까워서 더 집어넣는 거죠. 또 넣고 이게 매몰 비용입니다. 근데 잘못 들으면 나빠 보이는데 밑에 가면 좋다라는 이야기도 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경제학에서 매몰 비용의 오류로 알려져 있는 로네즈죠. 뭐뭐로서 알려진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 that when이니까 주어 동사 두 번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when 끝나는 곳에 반드시 쉼표가 있을 겁니다. 자, 당신이 you are invested 뭔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대한 오너십,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당신은 자신이 가지게 된 그 물건을 과대평가한다는 거죠. 기억하시고요. 이것이 리드 목적어 투부정사입니다. 사람들을 투하도록 이끌다. 사람들이 그 경로와 그것을 추구하는 것에 계속 컨티뉴 머무르도록 합니다. 자, 어떤 추구인데요? 이제 명백히 포기해야 되는데 이제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추구나 길 위에 계속 유지하게끔 만듭니다. 그만둬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계속 리메인 남아 있습니다. 끔찍한 관계에 단순히 뭐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 자신의 많은 부분들을 투자했기 때문인 거죠. 또는 뭐 투자라고 해석해도 상관없고요. 여기 보시면 투여했다도 괜찮습니다. 또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쏟아붓다 머니 돈 비즈니스 회사에다가 돈을 막 쏟아붓고 있는 중입니다. 컨티뉴는 ing를 쓰셔도 되고 투부정사를 뒤에 쓰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회사인데 어떤 사업인데요. 분명히 시장에서 나쁜 아이디어라는 게 명확한 그런 사업에다 돈을 붓죠. 때때로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똑똑한 행동은 이제 그것을 그만두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동사 원형인데 투부정사를 쓰셔도 되고 동사 원형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를 유사 분열문이라고 하는데 강조 구문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알아놓으시면 좋은데 이렇게 띵 붙어 있는 거 있죠. 띵유가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 나오고 is 투부정사 또는 동사 원형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 주어가 동사는 것은 바로 투부정사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비록 이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그만두면 되죠.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사실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tired 사람을 지치게 하고요. 굉장히 식상하고 플레이드 아웃이나 타이어도 똑같습니다. 지치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효과가 없는 주장이다. 이 매몰 비용은 근데 always 항상 나빠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용이 여기서 전환되죠. 실제로 너는 레버리지는 이용하답니다. 너에게 유리하도록 사람들의 이러한 경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like 다음에 주어 동사 할 수 있죠. 몇몇 사람들이 개인 트레이너에게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왜요? ensure 분명히 하기 위해서. 뭐를 분명히 할까요? 그들이 follow through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on commitment는 그들의 약속에 on은 접촉의 on입니다. 그들이 약속한 것에 딱 매달려서 끝까지 가기 위해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개인 트레이너에게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죠. 헬스장이네요. 또한 이해되죠? 그죠? 이런 것처럼 당신도 또한
많은 것들을 투자할 수 있겠죠. 프론트는 앞이죠. 예, 앞에다가 많은 것들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뭘 분명히 하기 위해서 또 대시 생략되어 있고요. 네가 자, you want to be on. 네가 그 위에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길 위에서 머무르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앞에다가 많은 것들을 투자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선 기능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38번 가보겠습니다. 살충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변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품종과 관리하는 방법이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살충제가 나왔을 때 해충을 없애주니까 좋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그러한 것들 해충도 다 해치고 불이익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현재 수준에서 생산량, 일드는 생산량입니다. 현재 수준에서 생산량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은 새로운 품종과 관리 방법을 요구한다. 이제 요게 이제 요거의 또 주제문이 됩니다. 이게. 예. 신스 왜냐하면 해충이나 질병들이 계속 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 화학적인, 물리적인, 사회적인 환경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몇 수십 년 동안. 자, 60년대만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consider A to be B, A를 B라고 생각하다. 살충제를 인간에게 주로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했죠. 베네핏,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롭고 폭넓게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살충제를 개발하는 것은 종종 그래서 곡물 식물에게 있어서 이 해충들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과거에는 여겨졌습니다. 자, 이제 그때 이후부터 그것은 명확하게 되었죠. 폭넓게 효과적인 살충제가 이 이익이 되는 이 곤충들에게도 해로운 효과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충을 통제하는 효과를 상쇄시킨다는 거죠. 상쇄시킨다는 것은 그 효과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 이익이 없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살충제는요. 지속적으로 살충제를 계속 쓰게 되면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거기에 주요한 타겟이 아닌 어떤 유기체들, 생태계에 있는 새들이나 사람까지요. 자, 또한 이제 살충제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it for to가 왔죠. 예, for가 to하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회사들이 새로운 살충제를 개발하는 것이 힘듭니다. 이분 심지어 부정적인 효과는 적고 긍정적인 효과가 메이저, 거대한 그러한 것들이란 새로운 살충제를 개발하는 것이 힘들죠. 매우 높은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 팔로잉 따라가는데 모든 프로시저 절차를 필요시 되는 얻기 위해 정부의 어프로벌 승인 그러니까 해석하면 새로운 살충제를 위한 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 필요시 되는 모든 절차들을 따라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단점이죠. 결과적으로 더 많은 고려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 다른 방법들에게. 이 해충을 관리하는 서치해죠. 어떤 게 있냐면요. 자, incorporate는 통합하는 거죠. 더 큰 저항력을, 해충에 대한 저항력을. 이게 수거거든요. incorporate A into B예요. A into B. A를 B에다 통합시키다. 여기는 품종이란 뜻이죠. 자, 어떤 여러 가지 품종들에게 해충의 거대한 저항력을 통합시키는 거예요. 그 식물 자체가 해충에게 저항하게끔 만드는 거죠. 살충제 안 쓰고. 어떻게 함으로써? 다른 생물학적인 통제 방법들을 번식시키고 이용함으로써. 네.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 채채출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같은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이 변하는 환경을 따라서 새로운 품종이나 관리 방법들을 모색해야 된다 얘기죠. 이제 살충제만에 의존할 수는 없다. 살충제의 한계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4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통행입니다. 트랜지션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거 있죠. 이 통행의 이동성은 자, 여기가 이제 학부입니다. 대학교에 있는 모든 학부의 다른 교과 과목에 의해서 탐험되어질 수 있는 폭넓은 분야를 제공한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대학교에 가면 학부에서 여러 학과들이 있겠죠. 그 학부들에 있는 여러 교과 과목들이 연구할 수 있는 주제로 이 사람들의 이동 능력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 주제로 각광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요 내용이 첫째 줄과 같습니다. 자, 보세요. 통행의 이동성은
인문학에 더하여 인문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부에 있어서 다른 교과 과목에 의해 탐험될 수 있는 폭넓은 분야를 제공해주고 있다. 자, 이제 그게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빈칸할게요. 예. 자, 인스파이트 오브는 한 글자로 디스파이트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가속화. 자, 예를 들어 트래블링은 여행, 스루, 자, 뭐뭐를 통하여. 지리적인, 그리고 버추얼 가상의 공간. 자, 해석합니다. 지리적인 또는 가상의 공간을 통해 여행할 때, 됐죠? 증가하는 어떤 속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의 몸은 점점점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컨테이너 박스가 되고 있다는 거죠. 위치, 그것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운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죠, 이렇게. 운반되어지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자, 인위적으로 만든 물건들에 의해서. 그렇죠? 또는 탑재되어는 겁니다. 로드는 짐을 실다죠. 실려지는 겁니다. 자, inner feeling of being mobile in the so-called information. 소위 정보 사회에서 지금 모바일, 이동하고 있다라는 내적인 느낌에 탑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 사회라든지 그런 곳에서 또는 물리적인 어떤 그 지리적인 어떤 공간에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막 내가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어디에 실려서 운반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수동적으로. 수동적이다는 말은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기술적인 이동성은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느 정도, 자, 터미널 불치병이 일어났죠. 불치병에 걸린 생명체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이제 수동적으로 사니까요. 능동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보냅니다. 그들의 시간의 대부분을 그냥 맨날 쉬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스포츠에 참여할 필요를 느낍니다. 언제? 자, 휴식과 움직임의 매일매일의 불균형, 디스프로포션은 불균형이죠.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죠. 즉, 평상시에 하도 쉬고 놀고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이동을 안 하니까 그 이동의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서 운동한다는 겁니다. Have we come closer to Aristotle's image of the god? 자,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자, 움직일 수 없는, 자, immovable, 이동하지 않는 mover, 움직이는 존재. 이동하지 않는 움직이는 존재로서의 신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이미지에 우리는 정말 가까워진 걸까? 이해됐죠? 그죠? 뭐 했을 때? 이제 엘리트들이 사람과 물건과 돈을 이동시킬 수 있는 힘을 발휘할 때 반면에 그들 스스로는 결코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 두들기면서 자본도 이동시키고요. 여러 가지 화폐, 금속, 석유, 이런 자원, 이런 것들을 막 이동시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는 몸뚱아리를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 말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이라는 존재가 자기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존재를 움직이게 만드는 존재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서의 신과 신에 이제 인간이 가까워진 건가? 이제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된 건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힘의 밑바닥에 있는, 자, 이러한 권력의 밑바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바로 움직임에 의해서 구조화되어진 사회적인 배제의 희생자들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움직임을 자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임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디를 갈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짐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회사를 들어서 회사 생활을 하지만 결국 내가 이 회사를 계속 올 수 있냐 없냐 이러한 움직임을 결정하는 요소는 경영자, 엘리트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정을 못해요. 어떻게 어디로 이동할지. 하지만 옮겨진다는 거죠. 여기저기로. locked out, 바깥에 폐쇄되다가 locked in, 안에 들어와서 폐쇄될 수도 있겠죠. without the right to move and the right to stay. 머무를 수 있는 권리,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이 둘 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통행의 이동성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점점 수동적으로 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남의 움직임을 갖다가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예, 권력이 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동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걸 제목으로 적었는데, 예, 요 밑에 있는 내용으로 따져보자면은, 요렇게 쓰면 되겠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 릴레이션십이죠. 예. 자, 관계인데, 뭐와 뭐와의 관계냐면, 예. 자, 이동의, 예, 통행의 이동성과, 그 다음에 the power, 예. status of the power 할까요? 예. 권력의 지위라고 할게요. 예. 예. 권력 지위라고 할까요? 예, 이 권력 지위, 자신의 권력의 어떤 지위와, 그 다음에 이동의, 이제 통행의 이동성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예. 권력이 높을수록 이동을 시키는 무버가 되는 거고요. 예, 권력이 낮을수록, 예, 자신은 이동을 하게끔 당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빙잉 무브드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도가 끝났습니다.